자, 교재에는 81페이지 장애 미수입니다. 자, 1번 문제 착수식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초인종을 눌렀다 하고 했을 때 착수가 아니죠. 인정된다 X. 자, 2번입니다. 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적발됐다 그랬어요. 착수가 됩니까? 착수가 안 되죠. 3번을 가보면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터치했죠. 창문을 터치했잖아요. 터치했으면 착수가 인정되죠. 그렇죠? 안 된다 X. 그래서 2번하고 3번 비교하세요. 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까지는 안 돼요. 밑에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무슨 창문을 터치하려는 시도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지, 아직 타고 올라갈 정도까지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지 착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비춰봤을 뿐이지 터치가 안 됐잖아요.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X. 자, 2번 가볼게요. 자,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은 착수가 인정되죠. 그쵸? 단순한 유치권 신고는 안 돼요. 자, CF. 유치권 신고만 갖고서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2번 주관이죠. 물색행위 할 때 착수가 있죠.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3번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 판결 받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고, 자, 송달이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 서류를 송달받아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송 제기된 이후 시점이잖아요.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가보죠. 자,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착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받은 단계에서는 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가려 열어볼게요. 당시 필로폰을 소지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접한 상대에서 받았다면 그쵸? 받은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매매행위에 근접 밀접한 단계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착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원칙과 이유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주거침입죄 착수 시기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는 거로 족하다. 맞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손잡이를 잡아당긴 때. 자, 이게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허위의 병사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 갖고 착수가 아니에요.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다? CF. 제출시입니다. 병무청에 제출시. 그때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다. 자, 3번 가보죠. 자,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은 된다 그랬죠? 그쵸? 인정됩니다. 안 된다. X. 답이 3번입니다. 자, 문서죄에 나왔네요.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때 그때 기수가 됩니다. 왜? 추상적 이윤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 시기를 한 템포 앞당겨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가 되죠. 자, 4번입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겉을 더듬었을 때 착수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뭐뭐를 찾기 위해서 물색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아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죠.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골목길로 유인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3번이죠.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본 것만 갖고는 착수가 아니에요. X. 답이 1번이다. 자, 상대방의 도박을 참여하는 권유하는 때가 뭐죠? 이것이 기망행위시입니다. 기망행위시. 그래서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방화제는 매개물에 불을 붙였을 때 착수가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침투 간첩 같은 경우는 국내에 침투 상륙했을 때 착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침투 간첩일 때 그렇대. 고정 간첩은 좀 달리 봐요. 답은 1번.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소재기시죠? 자, 2번 기망의 개시시죠? 3번 입금되면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인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나중 문제고요. 그냥 기수이지 미수가 아닙니다. 3번이 틀렸어요. 의사에 반해서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이 종료가 되었다면 그냥 기수가 된 거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서류를 받은 것만 갖고는 미수입니다. 미수예요. 이전 등기가 되거나 인도가 되면 기수가 되고요. 자, CF 이전 등기 시 또는 인도 시 그때 기수가 됩니다. 자, 2번 소송사기 미수죄에서 범죄의 종료 시기는 언제다? 소송이 종료된 때다. 맞습니다. 약품배양 미수 나와 있죠? 위험성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죄 미수범이 된다. 무슨 미수? 불능미수입니다. 위험성이 써놨잖아, 그치? 위험성이라는 말 썼기 때문에 미수 중에서 불능미수를 인정했다는 판례가 돼요. 자, 나들 들고 피해자가 다가섰다는 것이 착수가 되죠? 안 된다, X. 답은 쉽게 나오네요. 4번입니다. 자, 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압류만 가까워서는 본안소송이 아니잖아요, 그쵸?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되었다. 착수가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용계단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위효지죠? 위효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했다고 봅니다. 자, 유치권 신고만 갖고 착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X. 답이 4번이죠. 자, 문제 9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기망행위시라고요. 기망행위시가 있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된다. 맞죠? 자, 2번 이중양도네요. 자, 그랬을 때 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야 그랬어요. 중도금 받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착수가 인정되죠. 동그라미. 자,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착수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돈 안 줘요. 착수가 아닌 거예요. 동그라미. 자, 회합 장소에 훨씬 못 미치는 장소입니다. 훨씬 못 미치는 장소에서 저지가 되었습니다. 착수라고 볼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X. 답이 1번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착수가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강도죄 나왔네요. 강도죄에 있어서 차량을 운전해줬다는 거죠. 운전을 하게 되면 강도죄 됩니까? 안 되죠. 강도죄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시입니다. 폭행협박시. 운전만 갖고선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비 단계를 봐요. 예비로 보는 거지 착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창건문 쪽으로 향하다가 발각되었다 그랬습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물색이라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착수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건전물의 일부인 방문고를 손괴하였다고 했을 때 특수절도죄의 착수가 되죠? 그쵸? 특수절도죄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 같은 경우에 야간 주거 침입 시 손괴 후, 그쵸? 손괴시입니다. 손괴시. 그때. 맞죠? 필름 원판 7매, 인화지 7매. 아까 말씀드렸죠? 예비 단계라 했어요. 예비. 예비 단계이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가보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내부를 선전으로 비춰봤다. 아니죠? 맞습니다. 구리를 찾기 위하여 물색이 있죠? 착수가 인정됩니다. 안된다. X.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만 갖고는 착수가 아니죠? 기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렸고. 자, 강간죄 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폭행협박시죠. 폭행협박시. 실제로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대방의 한 거를 불러나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면 착수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현저히 불가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잠깐만요. 설명 제가 제대로 했어요. 지문을 계속 읽어보면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 그쵸? 틀렸죠? 그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쵸? 틀렸기 때문에 이거에 X가 되는 거죠. 제가 설명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을 가보면 자,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여기서 착수가 됩니다. 착수.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할 필요가 없죠. X. 그래서 답이 다 틀렸나? 하나만 맞죠? 그래서 4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자, 불능미수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불능미수는 실행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불능미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처가 좀 다르죠? 맞고요. 자, 결과 발생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을 말하죠?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게요. 자, 위험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 뜻인데요. 맞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가 행위자고요. 판단이 일반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위험범위지. 추상적 위험설에 따랐을 때 이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초는 행위자를 잡고 판단 자체를 일반적 경험 법칙에 받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설 입장이다. 일반인 빠집니다. 답이 4번이 틀렸어요. 자, 불능범을 묻고 있습니다. 불능범. 자, 약품배한 미숙이다라고 했을 때 불능미수를 인정했죠? 불능미수지 불능범이 아닙니다. 자,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불능범 사례죠? 답이 2번입니다. 초옥불이 사건 아시죠? 이건 불능미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빈 호주머니 사건이죠? 빈 호주머니 사건입니다. 이거 불능미수를 인정했죠. 그래서 불능범을 인정했던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자, 됐고 미수론 종합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불능범이라 그랬어요. 그쵸? 틀렸어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을 했는데 그러한 의사로 가늠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판례가 이거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입니다. 이건 뭐로 봤죠? 불가불적 불능범으로 본 게 아니라 불능미수로 봤어요. 불능미수, 중간간제의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사건이 됩니다. 자, 이건 뭐죠? 겁을 먹었다는 것은 장애미수죠? 그 다음에 이거 수술한 사건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팬티를 벗겼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강간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수술 때문에 강간하는데 장애가 된 겁니다. 그쵸? 장애미수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네요.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의미인식이 있으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협박죄가 된다.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고 있죠. 자, 2번. 자, 낙태죄 조문인데요. 요즘 낙태죄가 지금 거의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이건 옛날 판례고요. 이제 앞으로는 거의 낙태죄는 안 나올 건데 보겠습니다. 낙태 시술을 했다. 낙태가 살아서 미수가 상태로 출생했죠. 하는 순간 여기서 뭐가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낙태죄 기수. 낙태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살인죄가 된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죄가 두 가지 경합범이 됩니다. 낙태죄 기수입니다. 미수가 아니고요. 자, 2번에 틀렸어요. 3번 결과적 가능과 미수범 처벌정을 두고 있죠?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해상 강도 치사상죄, 그럼 강도 치사상죄, 인질 치사상죄, 그쵸?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위험성은 뭐죠? 불능미수지.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답은 2번.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사망자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을 인정했죠. 사자에 대한 소송 사기는 불능범이 아니고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 자, 다음 처음부터 미수를 지겠다는 고의로 가졌을 때 미수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미수죄 고의는 기수고의입니다. 기수고의. 기수고의를 말하지 미수고의는 고의가 아닌 거예요. 탈렸어요. 입금되면 기수가 되죠. 그렇죠?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은 착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제조상의 애로가 있다. 판론 문제가 있다. 처벌 공포가 있다. 중지미수가 아니죠? 장애미수를 봤습니다. 이퀄 장애미수. 자, 가압류만 갖고는 착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판단 관련해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견해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견해예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 위험설 입장인 거예요. 구체적 위험설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위험설, 그렇죠? 이 견해는 판단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견해에서 뭐라 그래요? 추상적 위험설에서 어떤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야, 니네가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을 놓고 봤는데, 그럼 만약에 이 행위자와 일반인이 이견이 불일치할 때는 누구 입장 갖고 판단할 건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죠?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가 무슨 견해다? 구체적 위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견해에 따랐을 때 명백한 사정거리 바깥에서 오인하고 충격한 경우는 위험성이 부정되는 거 맞죠? 총알이 안 날아가요. 그렇죠? 저 2km, 1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봐요. 총 사정거리가 500m밖에 안 돼요. 총알이 500m 날아가다가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쏴봤자 위험성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자, 2번 히로뻥 제조를 시도하였는데 제조기술 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 미수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미수죄? 불능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X죠? 답이 4번에 틀렸어요. 자, 공법론 가보겠습니다. 공법론.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공범은요.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이 두 가지만 같이 갖추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플러스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요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위법 행위죠. 행위. 요 행위만 같이 하면 공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반드시 범죄가 성립을 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가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뭐뭐 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각식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설 한 자만 처벌하지 누설 받은 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X. 자,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 형태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이거는 저쪽만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하는 조항이지 변호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총칙상의 공범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총칙상의 공범조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누설죄는 누설한 자만 처벌하죠. 누설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왜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가보죠. 자, 공범 등을 공유한 자에게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누구만 처벌한다고요? 받은 자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범 중에서 일방만 처벌되는 조항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공유 행위는 그 상대방 범행에 대해서 공범관계 성립을 하지 않고 교사방조 형태로도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되지가 않는다. 왜요?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공범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그쵸?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자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래, 야는 불가불이 할지라도 기부받는 자는 받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왜? 여기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법 행위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방은 처벌되지 않고 2방은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벌되지 않는 자가 처벌되는 자에게 돈을 줬죠. 근데 그 자가 돈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정치자금 수수 부정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처벌되고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범 중에서 일방만이 처벌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사를 받고 받아들이면 수수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안 된다. X.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맞죠?
이거는 공범 종속성설 입장에서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가볼게요. 대항범 관계죠. 대항범은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간접정범을 정범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독립성설이 아니고 종속성설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정범을 공범적에 흡수해야 된다는 견해는 이것은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종속성설이 아니고 독립성설 얘기예요. 자, 이것도 다른 문제에 나왔던 것을 베낀 겁니다. 승진 문제가. 자, 2번 아까 풀었죠?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했을 때 그 변호사는 뭐다? 변호사는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아까 풀었습니다. 우리 판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죠. 그렇고 4번 가보시면 후보자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선거 기획에 공동 가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어버리죠. 그쵸? 33조 보물 적용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